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CJ나 롯데나 뭐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보통 하죠. 이런 독립영화들, 주로 여기 독립영화들 많이 상영하는데, 독립영화들은 진짜로 독립적으로 자기가 돈을 내거나, 뭐 제 후배 중에는 전세방을 빼서 몇천만 원으로 영화를 찍은 사람도 있고, 또 뭐 몇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서 국가로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작은 영화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독립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약간 어떻게 보면 독립영화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디 대기업의 투자나 이런 걸 받은 건 아니고 이제 정말 개인적으로 제작비를 이렇게 투자해서 만든 것들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 영화는 원래는 사실은 이제 독립영화는 아니었고, 저는 이제 지금 벌써 20년이 됐는데요. 예, 아까 보니까 여기 20살 먹은 여기 우리 아까 자원봉사 학생이 있었는데, 저 학생이 딱 태어나던 2005년도에 마라톤이라는 영화로 제가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로 이제 상업 영화로 조승우 한 배우 이렇게 써서 같이 작업을 해서 마라톤으로 데뷔했고, 그 이후에도 몇 편의 상업적인 그런 일반적인 영화를 만들었고, 근데 이 영화 자체도 사실은 일반 상업 영화로 기획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원작을 사서 상업 영화 시나리오를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했는데, 이거 만약에 일반 영화 찍었으면 돈이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수중 장면도 많이 있고 잠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한 장 들었겠죠? 크게 한 장. 네. 한 10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뭐 시나리오는 아까 뒤에 상도 받았다고 자막 나왔듯이 시나리오는 다 이제 좋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또 세월호 얘기잖아요. 게다가 또 당시에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화계가 굉장히 힘들어졌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투자가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네, 무산됐죠. 그래서 영화는 이 시나리오가 아무리 좋아도 투자가 안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시나리오 그냥 이면지, 네, 이면지로 쓰고 내지는 뭐 그냥 펜시로 쓰고 그러고 말 뿐이지, 이게 소설책처럼 뭐 출판이 되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든 근데 이 이야기를 꼭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너무 강해서, 뭐 피규어는 발명의 어머니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뭔가 어떻게 하면 이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우리 다 세트장에서 실내에서 이거보다 한 두세 배 큰 실내 연습실 세트장에서 배우들을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촬영을 거기서 며칠 만에 다 끝내자. 그렇게 해서 한번 이 영화의 모든 내용을 배우의 연기와 간단한 어떤 실내 장치만으로 연극적으로 한번 구현해보자, 재현해보자. 대신에 거기다가 사운드 이펙트나 이런 효과음을 엄청 많이 넣어서 연극과는 좀 다르게 영화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한번 생각을,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연극이라고 생각도 되지만 연극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연극은 이 씬이 바뀌지 않잖아요. 장면이 안 바뀌어요. 연극은 뭐 1막, 2막, 3막 한 3개 정도로 크게 무대 장치 좀 바뀌고 같은 무대에서 찍지만 우리는 장소가 계속 바뀌죠. 네, 그건 영화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근데 이제 물론 그 장소는 다 여기서 이제 찍고, 또 여기서 변호사 사무실, 뭐 여기서 길거리, 심지어 이쪽에다가는 뭐 이렇게 칸막이 치고 물속 장면 다 같은 공간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다 찍었어요. 네, 굉장히 빨리 찍었죠. 왜냐하면 그래야 비용이 안 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들이 이제 엄청나게 연기 연습을 한 달 동안 하고 모였을 때 이미 다 대사가 다 이제 딸딸딸 숙지가 돼서 그냥 빨리빨리 찍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촬영도 제가 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뭐 제가 촬영을 잘해서기보다 또 돈도 없고, 또 누구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려면 이 속도도 느리니까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쳐 나가기 위해서 제가 그냥 찍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장면이 전환되는 어떤 방식, 그리고 사운드 이펙트를 통해서 굉장히 최대한 영화적으로 만들려고 했고요. 여러분 그 물속 장면 볼 때 물속이라고 느끼셨나요? 네. 안 느껴지신 분? 솔직히. 자, 물속이라고 느껴지신 분? 네, 훨씬 많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상하다 하시면서도 어느새 그 물속이라고 느껴지도록 이 사운드 효과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물속을 착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 뭐 아무런 장비도 없고 숨도 못 쉬는데 그냥 맨몸으로 뭐 오리발도 없잖아요, 그죠? 맨발로 이렇게 되게 연극적인 장면이고 그렇지만 사운드 효과나 무엇보다 배우의 그 진짜 놀라운 연기, 이지훈 배우의 어떤 놀라운 연기로 그 정말 그 보고 있는 듯한 그 리액션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은 굉장히 정말 최소한의 예산으로 상당히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연극과 영화가 어떤 결합된 하이브리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 아시죠? 네. 전기차와 엔진이 이렇게 같이 결합된 연비가 엄청나게 좋은 가성비 좋은 그런 차. 네, 그런 거 같이 새로운 방식의 영화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지금까지 평생 수천 편의 영화를 봤는데 이런 방식으로 찍은 영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도그밀이라는 영화 하나 있는데 20년쯤 전에 니콜 키드만이라는 유명한 배우를 데리고 찍은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큰 무대 위에 연극 세트를 지어서 연극을 찍은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장면이 바뀌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 영화랑 똑같이 바뀌죠, 계속. 바뀌고 사운드 효과도 엄청나게 분명히 여기서 찍었는데 자동차 뭐 길거리 사운드 넣으니까 길같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새롭게 좀 해봤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저도 좀 특색이 있는 거는 사실 소품도 없잖아요, 미술도 없고 뭐 세트도 거의 없고 근데 이런 거를 비어있는 이런 장치를 누가 채우느냐? 조명? 음악? 아니죠. 여러분들이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관객분들이. 박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없어서 그런 건데, 네,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몰입하고 심지어 이렇게 개봉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빈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추상적인 공간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까만 배경에 근데 그거를 신기하게도 관객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이 상상력으로 그걸 메꾸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길거리인가 보다, 아 여기 법정인가 보다, 심지어 여기 물속인가 보다, 배 안인가 보다. 정말 그렇게 관객이 상상력으로 그거를 같이 메꾸면서 마치 소설을 읽듯이 여러분 소설을 읽으면서 글을 여러분 상상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작품은 되게 상상력의 그 관객의 이 능동적인 참여가 되게 중요한 작품이고 다른 영화들은 사실 그냥 보는 대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죠? 하지만 이 작품은 생각보다 관객이 되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많은 장치를 통해서 관객의 머릿속에다가 촬영 카메라를 다 떠넘겼다. 막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이 작품이 이런 형식으로 찍어서 개봉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좀 새로운 방식을 다른 영화들도 뭐 독립 영화들도 특히 많이 적용해서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찍으면은 마치 뭐 전쟁 영화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인천 상륙 작전, 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몇 명 해가지고 뭐 표정만 보여주면서 총소리 넣고 막 폭탄 소리 터지고 뭐 좀 불꽃 뭐 폭탄 터질 때 반응 뭐 이렇게 여기에 지금도 자동차 운전하는 장면 있잖아요. 대리운전도 하고 그런 장면에 뭐 이렇게 빛이 지나가잖아요. 조명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 뭐 마치 정말 코미디 프로그램 찍듯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그게 배우들이 그렇게 진짜 연기하고 차 안에 있다고 확신하고 또 그런 상황이 그렇게 진지한 상황 속에서 이 스토리텔링이 이어지니까 진짜 차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의자 두 개 놓고 찍은 거잖아요, 진짜. 네, 운전대도 없고. 그렇지만 그런 배우들의 그 마임이나 이런 걸로 표현했고 심지어 물속에 있는 장면도 그 아이들을 구하는 수습하는 장면도 사실 저는 이거 시나리오를 쓰면서 되게 이 장면을 과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뭐 100억짜리 영화라면 진짜 물속 수중 촬영을 해서 어떤 뭐 아이의 역할을 하는 어떤 배우를 이렇게 잠수사가 들어가서 안아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실제로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장면은 정말 찍기 너무 힘들 것 같고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또 더 상처가 얼마나 또 아프실까 이런 되게 걱정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최소화를 시킬 것인가 고민도 많이 됐었는데 이 작품은 그거를 되게 마임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니까 오히려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관객이 상상하도록 아 저게 아이가 있구나, 잡았구나, 안았구나 이렇게 해서 끌고 나오는 어떤 안고 나오는 그 장면이 저는 제가 되게 오히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이런 방식이 더 옳지 않았나, 이런 형식적으로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찍은 여러 가지 방식들의 노하우를 좀 새로운 영화, 다른 영화들이나 다른 감독님들도 이렇게 좀 활용해서 뭐 아까 말한 전쟁 영화든 뭐 외계인이 신공한 영화, SF 영화든 모두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뭐 어떤 좀 새로운 형식을 만드는데 기여를 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이 영화는 그래서 이제 한 달 6월 말에 개봉해서 지금 7월, 8월 중순까지 지금 이제 거의 극장에서는 이제 큰 극장들 다 마무리가 됐고 조그만 독립영화관들에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지금 공동체 상영이라고 이렇게 각 지역이든 뭐 어떤 뭐 노조나 또 뭐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을 이렇게 돌면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영화제에서 추천해서 여러분이 만나게 됐고요. 네, 이 작품은 뭐 사실 제작비는 많이 안 들었습니다. 제작비는 정말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찍어서 이 영화의 어떤 1차 버전을 만들었고 그때 물속 장면은 다 찍었습니다.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편집도 똑같고요. 그리고 2차로 보충 촬영을 하면서 이제 조금 이걸 1차 상영을 하고 나서 우리 아까 상업영화 만들어봤던 그 제작자분들이 이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우리가 이 시나리오 프로젝트는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화를 찍다니. 저 감독은 정말 제가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뭐 찍으면 뭐라고 할까봐 찍었는데 이걸 좀 우리가 개봉해보자 이러면서 조금 더 돈을 써서 제대로 찍어보자 이렇게 해서 한 몇천만 원 더 들여서 세트도 좀 만들고 빠지선 있잖아요. 빠지선도 실제로 세트를 지었어요. 이렇게 나무로 한 10m 10m 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찍고 보트도 좀 만들고 이렇게 유가족도 도착한 보트도 만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소품도 좀 다시 넣어서 재촬영했습니다. 안주도 좀 집어넣고 안주도 없잖아요. 김병으로 막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편집을 했더니 편집이 안 붙어요. 되게 이런 형식과 어긋나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뭐 파지션을 만들고 이렇게 할수록 되게 연극 같고 우리 이런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공간을 채우는 그런 느낌이 사라지고 그냥 연극 무대를 찐 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보는데 이 퀄리티가 떨어졌습니다. 편집이 일단 안 붙어요. 그런 거랑 이렇게 찍은 거랑. 그래서 그 몇천만 원 들여 찍은 건 다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쓰지 못하고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했고 거기서 재촬영을 했을 때 남아있는 썼던 게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안고 올라가는 장면 있죠. 잠수사가. 그 장면 좀 어떻게 날아갔지? 신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거는만 이제 CG로 와이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충 촬영할 때 이렇게 좀 공들여서 찍었던 장면입니다. 네, 그 장면 쓰자. 그리고 뭐 몇 가지 뭐 유가족들이 보트 타고 도착하는 장면 뭐 그런 정도 그런 것만 살짝 쓰고 원래는 뭐 이 잠수사들이 보트 타고 쫙 도착하는 것도 막 배도 다 보이게 이렇게 찍었는데 그렇게 찍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SNL? 네, 좀 이상한 연극 같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건 버리고 이렇게 이제 형식을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이 다 상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 합쳐서 한 7, 8천만 원 정도 제작비가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번에 이제 극장에서는 한 2만 명 정도 관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본전 정도는 지금 이제 딱 맞춘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2차적으로 뭐 이제 OTT나 또 다른 공동체 상영을 계속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한번 질문 좀 받아볼까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손 들어주시면 편안한. 네. 네, 재밌게 보면 잘하겠습니다. 네, 되게 기본적인 질문이라 먼저 네. 하고 싶었는데
이제 연출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후반의 사운드라든가 조명 치는 거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상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겠다 이렇게 상상이 되면서 이제 작업을 하실 텐데 그 연기를 하는 일반적인 그 영화 촬영 현장과는 다른 환경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분들의 반응이라든가 어떤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사실 이게 거의 제가 찍고 스텝이 여기 배우들이 곧 스텝을 했습니다. 아까 보면은 뭐 이름이 다 겹치는데 이 배우들이 뭐 PD도 하고 조감독도 하고 뭐 제작부도 하고 미술팀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한 10명 정도 전체 이기 전에 이 배우들이 누군가를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배우들이 누구냐면은 제가 이 코로나 기간에 한 2년 정도 줌이라는 그 프로그램 있죠. 이렇게 화상회의하는 또 교육 수업할 때도 쓰고 그 줌을 통해서 연기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요 배우들 그룹하고 계속 한 2년 정도 비대면으로 이제 그때 코로나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 연기대도 이렇게 한번 수업해보자 이렇게 해서 연기 수업을 하는 우리 배우들인데 이분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뭔가 이런 식의 작은 뭐 영화를 한번 전체 장편 영화 같은 걸 한번 해서 만들어 보자 그런 식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일이 점점 커져서 결국 극장용 영화로까지 만들어 보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경우인데 그래서 이 배우들이 이제 스텝도 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주연 배우분들 몇 명만 외부에서 이제 연극하시는 분들 내지는 뭐 영화 쪽에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초빙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배우들은 일단 저희가 낯선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영화는 리허설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저희는 한 달 정도 리허설을 줌으로 계속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연극 대본 다 외워서 공연하듯이 이미 대사가 완전히 외운 상태에서 현장에 왔고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하지만 이게 뭐 조명이나 뭐 어떤 장비들이 되게 대단하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단편 영화보다도 고단 수준에서 최소화해서 찍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물속 장면 아까 이지훈 배우의 어떤 그 수중신 같은 것들 찍을 때는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들이대면서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감독이 사실 옆에 붙어서 찍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네, 보통은 감독은 이렇게 뒤에서 원칙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컷, NG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좀 줌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붙여서 이렇게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엄청 부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해봐 이러면서 현장에서 같이 배우와 이렇게 호흡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즉각 그 반응들이 제가 보면서 배우랑 혼연일치가 돼서 이렇게 하는 느낌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배우 입장에서는 또 많이 좀 힘든 점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배우들 얘기 주연 배우 말은 이 영화를 찍고 나니까 이제 모든 현장이 다 쉬워 보인다. 정말 집중력이 좋아졌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뭔가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도 무섭지 않다. 뭐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좀 힘들었어요. 굉장히 빨리 찍어야 됐고 준비할 여력도 없고 그냥 그대로 막 찍어 나가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찍는 것 그리고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어떤 무대나 세트가 여기가 그런 곳이라고 믿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배우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맨땅 헤딩같이 연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해서 연기를 해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거의 상상력만으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그걸 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의 연기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뭐 연출력, 뭐 미장센, 카메라 앵글, 뭐 조명, 편집 뭐 이런 거를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배우 연기가 그냥 8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저도 연출에 대해 다시 한번 연기를 잘 끌어내는 게 진짜 연출이다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또 다른 거. 마이크가 부담스러우시는데 그냥 무성으로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지정을 하는 지정. 네. 우리 또 전찬일 네,
평론가님 모셨네요. 네, 영화 이미 보셨고, 네. 영화? 네, 반갑습니다. 전천일입니다. 만국전쟁 누레등 시작은 2,000명이 채 안 됐는데 이 영화가 2만 명이 됐다 그래서 거의 대박 터트리신 겁니다. 그 2만 명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저는 이번에 몸소 체험을 하셨고, 몇 개월 전에 선보였던 다시 만날 조국은 한 3만 명 조금 덜 됐는데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걸어오면서 정 감독이야 오랜 세월 이렇게 만나왔지만 어쩌면은 정 감독한테 올해 선보인 두 편의 영화가 연출 세계에서는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비록 흥행 성적 과거에 마라톤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나온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현저히 떨어져도 그 내적 의미는 그 어느 영화에 못지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 경제적 여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여건으로 인해서 외려 그 감독으로서의 연출 세계는 새로운 장으로 나아간 게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보는데 그런 저의 해석에 대해서 감독의 얘기를 통해서 좀 직접 듣고 싶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사실 이 2만 명이 상업 영화의 기준으로는 정말 하루에 드는 관객수가 안 될 수 있죠. 네. 지금 이번에 1등하고 있는 영화 뭐죠? 좀비딸? 그런 거 하루에 30-40만 명씩 들잖아요. 네. 보셨어요, 여러분 다? 좀비딸? 예? 이렇게 안 보셨어요? 좀비딸 보신 분이요? 와. 여기는 굉장히 독립영화만 사랑하시는 수준 높으신 관객들인가 보네. 네, 좋습니다. 네. 좀비딸도 재밌습니다. 저도 봤는데 그 흥행의 이유가 있어요. 네, 저도 그 얘기를 좀 이따 나누고 싶은데 지금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2만 명. 네, 그렇습니다. 독립영화는 10,000명만 들어도 사실 상업영화 100만 명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어렵습니다. 10,000명 되는 것도. 왜냐면은 홍보를 전혀 못하죠, 거의. 그리고 진짜 또 극장도 극장에서 조금 줍니다. 몇십 개 주고 몇십 개도 다 틀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한 번, 저녁 11시에 한 번. 그러니까는 좋은 타임에 거의 안 틀어주기 때문에 이 독립영화도 몇천 명만 들어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 10,000명 들면은 사실 1년에 10,000명 되는 영화가 한 10편이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영화가 2만 명 들었지만 물론 이거는 이제 약간 상업영화 프로젝트에서 독립영화식으로 만든 거지만 좀 아쉬움도 있죠. 그렇지만 비교해 보면은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신 거고 또 이게 또 놀랍다기보다 좀 뜻밖의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이게 텀블벅 후원을 받아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김어준 그런 데도 나가고 미국도 나가고 그래서 상당히 마케팅비가 모여져서 저희가 그래도 2만 명 되는 큰 도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시사회도 되게 많이 했고 포스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하신 분들이 사실 표를 미리 산 거기 때문에 극장에 보러 오셔야 되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시사회를 저희가 하는 거예요. 10번 정도 시사회를. 그래서 입소문을 내줘야 이제 저희가 홍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표를 사주시고 안 오세요. 네. 극장이 한 20%밖에 안 차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후원해주고 잘 되길 빌고 돈은 내주지만 너 힘들 것 같아서 못 보겠다. 세월호의 이 이야기를 너무 가슴 아플 것 같다. 너무 못 견딜 것 같다. 심지어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아직도 세월호라는 이 화두가 심지어 이건 잠수사들 얘기인데 유가족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되게 현재 진행형이고 되게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와중에서도 2만 명이 그 정도를 채워서 관객들이 봤다는 거는 이 영화가 되게 이상한 형식으로 찍었는데도 영화로 인식돼서 공감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되게 평이나 이런 것들 보신 분들의 굉장히 소감이나 어떤 리액션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형식으로 하면서 이제 사실 어려운 가운데 어떤 새로운 방식이 나오는 것 맞습니다. 그런 거가 사실은
제가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진화라는 거 있잖아요. 공룡에서 포유류로 진화하고 포유류에서 뭐 인간도 진화한 거잖아요. 그런 이유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돌연변이가 태어나서 그것이 공룡의 시대에서 갑자기 운석이 떨어져서 전 지구가 다 그냥 잿더미로 덮여서 기온이 확 떨어지니까 공룡은 살 수가 없게 되잖아요. 포유류는 털 달린 어떤 돌연변이들이 나타나서 걔네들이 또 다음 지구를 이렇게 번성을 하듯이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한국 영화의 위기라는 그 상황에서 어떤 돌연변이, 그렇죠, 돌연변이처럼 작은 돌연변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지만 또 이제 이런 방식이 모르겠어요. 또 발전해서 하나의 새로운 장르로 또 성장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하면서 특히 그래서 오늘 이런 정말 독립영화제 이런 작품이 좀 보여지고 또 뭔가 이걸 아이디어를 삼아서 또 어떤 새로운 작품이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또한 올해 두 편 영화를 개봉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다큐멘터리와 다시 만나게 됐죠. 지금 나오셨네요. 아무튼 그리고 이 바다호랑이 두 편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바다호랑이를 2-3년 동안 쭉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조국 프로젝트가 끼어든 거죠. 작년에 갑자기 윤석열이 그 계엄령 때리는 바람에 이 조국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는 어떤 기획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1월 달에서 한 4, 5월 짧은 시간에 장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개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영화도 이제 만들게 됐는데 저에게서는 두 편의 영화를 순간적으로 개봉했는데 그 와중에 특히 이 바다호랑이에서 얻었던 어떤 여러 가지 성과들 그리고 새로운 형식에 대한 고민은 제가 앞으로 계속 화두를 삼아서 발전해 나가고 싶고, 이게 일종의 어떤 돌연변이처럼 새로운 진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저에게는 굉장히 자신감이라기보다 굉장히 어떤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 안 그러면 못 살아남는다, 이런 굉장히 강한 그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찍을 영화도 이런 방식으로 찍을 수 있는 게 혹시 뭘까? 저도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뭐 코미디 장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꼭 이렇게 진지한 영화가 아니더라도 뭐 사극도 임진왜란 장면도 이렇게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한번 많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앞에. 아, 네. 먼저 저는 영화가 실험적인 작품이 나올 때마다 좀 많이 실망을 하는 편이었는데, 그 연극이나 다른 영역에서는 실험적인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화는 조금 사실 계속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너무 실험적이면 좀 영화적인 느낌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었고, 근데 이런 작품 보면서 좀 뭔가 가뭄의 단비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처음에 외국에 나가게 되면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영화를 공부한 학생들이 김기덕 감독님 영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나갈 때는 그 봉준호 감독님의 필름을 그 각종 대학에서 이제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라고, 그래서 되게 한국인으로서 자부심 같은 걸 느꼈는데, 다음에 나갈 때는 정윤철 감독님의 바다호랑이가 그렇게 교재로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다시 한번 한국인으로서 감사함을 느끼고요. 방금 이 마스터 클래스 전에 아이디어라는 작품을 한 감독님이 있었는데, 그 감독님의 고민이 아이디어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를 영화화하지 못해서 그 갈증을, 그 고민들을 영화를 담은 작품이었거든요. 그 감독님이 이 작품을 보고 그동안 영화를 만들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을 대거 방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좀 즐겁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목포에 내려와서 큰 칭찬을 얻고 갑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 영화 이런 형식이
제가 처음부터 실험 영화 찍으려고 한 건 아니었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한계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침 또 그런 우리 스타들이 하던 그런 배우들과 함께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정말 모든 것이 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도 있듯이 이렇게 하나의 결실을 맺으신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제가 평생 뭐 연출을 하고 영화를 만들었던 그런 어떤 고민이나 어떤 기술들이 이렇게 좀 협력 이렇게 들어가서 전혀 이렇게 새로운 형식 영화가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뭐 그런 독립영화 쪽에서도 또 얼마든지 더 활용되고 더 발전시키길 바라고.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세월호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또 잘 이게 왜 이런 느낌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으나 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새로운 방식도 실험하고 있다라고 좀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영화 진짜 몰입하면서 잘 봤어요. 눈물도 많이 흘려요. 전 눈물 잘 안 흘리는데 오늘 옆 사람이 마치 손수건을 건네주면서 그냥 이런 저도 처음이었는데 이런 실험적인 작품을 보게 된 게 처음인데 저도 제 질문은 죄송해요 이렇게 정신이 없네. 아니 정현 감독님이 나이가 지금 봐서는 엄청 어려 보이는데요. 네. 되게 많은 작품을 그동안 한 되게 연륜이 있는 감독이라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어쨌든 솔직히 처음에 이제 상업 영화로 100억 정도를 들여서 잘 찍으려고 그리고 워낙 원작이 좋잖아요. 그렇죠. 부탁권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좀 막혀서 돌파구를 찾다 보니까 이런 영화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되게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찍어서 정말 관객들이 좋아할까 여기까지 생각하면 더 나가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하셨잖아요, 그죠? 예, 하신 일단 용기 대단하신 것 같고 그런 용기 뒷면에는 이렇게 많은 영화를 이렇게 찍어오면서 그런 경험으로 축적된 내 안에 어떤 그런 자원들이 이 영화에 잘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정말 놀랍습니다. 네, 제 질문은 이제 첫 원작 있잖아요. 그걸 받았을 때 100억으로 찍을 영화가 어떤 영화였을지 만약에 돈이 모아져서 상업영화를 찍었다면 어떻게 찍으시려고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만약에 돈을 다 들여서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영화를 감상하고 있을 건지 그거 궁금합니다. 시나리오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그대로였고 여기서 양만 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줄었냐면 재판 장면 마지막쯤에 재판에서 이제 막 재판장이 막 물어보잖아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뭐 그 주인공이 발견했는데 벽이 무너져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찾을 수 있을 텐데 뭐 이러면서 울먹울먹 되잖아요. 그 장면에서 다시 한번 과거로 가서 그게 이제 물속에서 다시 한번 보여져요. 원래 그 시나리오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장면에서 나왔던 물속 장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게 한 번 더 나와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걔를 진짜 잡았다가 무너지고 뭐 놓치고 이런 과정이 한 번 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데 그건 사실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때는 없어도 될 것 같았어요. 실제 큰 영화가 아니면은. 그래서 그걸 없애고 분량이 한 30% 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데 내용은 그 시나리오 그대로 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내용인데 그게 이제 밖에서 실제로 로케이션에서 뭐 실제 장소에서 찍혀 있다 정도. 네. 그리고 주인공이 아마 좀 바뀌었겠죠, 배우들이. 좀 더 뭐 투자를 받으려면 뭐 스타 배우들이 해야 되니까. 우리 지금 배우도 너무 잘했지만 네. 그런 정도지 내용이나 어떤 분위기 그런 느낌이나 감정 그건 거의 비슷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놀란 거는 그렇게 100억짜리 영화로 나올 그 감정이나 내가 말하고 싶은 어떤 그런 느낌들이 진짜 1억도 안 되는 이 100분의 1도 안 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도 거의 비슷하게 한 70~80% 나왔다. 그게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솔직히. 네. 네. 아마 뭐 100억짜리는 어땠을까? 완전 다른 영화가 이렇게 그냥
쭈그라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관객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감독님에게도 굉장히 네네. 대단한 새로운 도전을 또 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그 100억짜리 처음 기획했을 때 이 정도 반응만 나오면 저는 너무나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뭐 기자들 언론 반응도 그렇고, 저기 계신 전찬희 선생님도 되게 좋게 보셨고, 네 그래서 또 반응들도 관객분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 형식이 좀 낯설다 이상하다 하신 분도 물론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 뭐 생각보다는 좋게 봐주셨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상업화가 됐으면 여기 이제 주연 스타 배우들이 오고 뭐 마케팅비로 뭐 몇십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그런 감정을 또 느낄 수 있었겠죠. 그럼 뭐 100만 명이 되든 200만 명이 되든 뭐 이렇게 또 어떤 뭐 숫자 면에서의 흥행 그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영화의 본질이나 내용은 뭐 대동소이하다 비슷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요. 예, 숨어서 얘기해. 아, 네. 그 아까 전에 이제 연기가 80%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몰라서 그런데 이제 연기는 80%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현장음하고 BGM이라든지 이런 아. 것들이 사운드. 예, 사운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좀 현실에서 이렇게 완성되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이게 잘 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그걸 나타내는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완성되는 과정을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는 영상이잖아요, 그죠? 영상, 연극을 연극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극 무대를 밖으로 갖고 나와서 로케이션을 직접 찍어서 편집이라는 것이 들어갔잖아요. 연극은 편집이 없지만 편집이라는 것이 이제 발명되면서 영화라는 게 이제 100년 전에 새로운 장르로 태어났는데 사실 그 영화하면 맨날 그림만 떠올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영화에서 이 소리라는 게 아까 뭐 연기 80% 하지만 좋아요. 다시 연기는 중요하지만 이 사운드도 너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사운드도 되게 한 50% 이상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간이나 어떤 거기에 있고 그 감정을 만들어낼 때 연기도 중요하지만 네, 사운드 효과 정말 거기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 그리고 뭐 물소리 그리고 전화기 소리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사운드 효과들 뭐 사람들의 어떤 함성 소리 그런 것들이 영화는 사실 사운드 믹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잘해야지만 또 좋은 영화가 되는데 이 영화를 하면서 사운드라는 게 우리 실제 살면서도 우리가 눈을 감고 안 보이면서 살 수도 있죠. 귀가 안 들리면서 또 눈만 보면서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둘 다 너무나 중요한 거다. 사실 우리가 눈을 감고 불을 끄고 소리만 듣고도 우리가 사실은 또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있고 심지어 뭐 누가 책을 읽어주면 자면서 눈을 감고도 다 똑같이 스토리텔링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특히 영화에서는 사운드가 너무 중요하다. 저는 사실 근데 제가 예전에 지금 단편 영화에서부터 사운드 효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해서 다른 영화보다 사운드 이펙트를 되게 많이 넣어요. 크게 넣고 그리고 막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대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소리를 되게 크게 넣는 편이고 마라톤 때도 사실 그랬고 뭐 정말 총소리 팍 하면서 달려나간 사람들의 함성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초원이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뛸 때 느끼는 그 바람 소리 뭐 심장 박동 소리 뭐 어떤 길에서 보이는 사람들과의 어떤 교감을 할 때 어떤 그 소리들 사운드를 되게 많이 좀 고민하는 편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찍었던 단편 영화가 기념 촬영이라는 게 있어요. 기념 촬영, 사진 기념 촬영.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념 촬영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여자 고등학생 둘의 이야기인데 옛날 서울에서 성수대교 무너졌잖아요. 성수대교 붕괴 사건. 그때의 그걸 소재로 했던 그 두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살았고 하나는 죽은 여학생의 우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유튜브에 지금 보실 수 있어요. 그거 보시면 거기서도 사운드 효과가 되게 좀 제가 많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걸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지금 이 영화에도 좀 그렇게 제가 사운드를 많이 잘 활용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특히 이런 형식은 비주얼적으로 되게 단순하고 볼 게 없잖아요, 솔직히. 네, 상상력에 여러분에게 떠맡기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사운드 효과를 통해서 자 여기는 사실은 뭐 길거리야, 여기는 뭐 변호사 사무실이야, 여기는 병원이야, 여기는 뭐 심지어 물속이야라고 사운드 효과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사운드는 이 영화도 되게 중요하지만 모든 영화가 사실 너무 중요하다.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감독이나 이 만든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해야 된다. 네. 아직까지 많이 그런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영화가 되기 위해서.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 너무 궁금해요. 아, 네. 아이고. 한 번 더? 네. 너무 극과 극인데요. 아, 네. 네. 너무 극과 극인데 100억이 주어지면 네. 그 100억을 투자해서 마스터피스 한 작품을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런 형식의 실험적인 100편을 와. 만들고 싶으세요? 야, 그 멋있는 질문인데 이게 진짜 힘든 질문이네. 아, 진짜네. 100개 만들 수 있는 거죠? 100개. 100억 주셨나요? 뭐가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아, 네. 100억으로 하면은 뭐 흥행되면은 뭐 될 수도 있지만 또 흥행 안 되면 그것도 끝이죠. 네. 이번에 뭐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영화가 나왔지만 저 정말 친한 제작자분이 만들었지만 무려 300억 들어갔죠. 300억 들어가서 본전이 거의 700만인데 700만 들어야 300억 뽑히는데 뭐 외국에 좀 팔아서 한 500만 정도가 본전인데 지금 100만 들고 끝났어요. 여러분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영화 아세요? 네. 근데 안 보셨죠 거의? 네. 슬프게도 그 영화를 별로 보고 싶어하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네. 그냥 여기 우리 젊은 학생들 봤어요? 봤어? 재밌었어요? 보면 재밌어요. 보면 영화가 잘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영화가 가고 싶어지는 영화가 있고 가고 싶지 않은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자꾸 그 얘기하지만 그 뭐야 좀비딸 이거는 사람들이 되게 보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는 영화의 기획이다. 여기 목포 여기 오신 분들은 또 안 보시지만 많은 대중분들이 보러 가고 싶어하더라고요. 왜? 좀비라는 되게 익숙하고 재미있는 좀 소재에다가 아빠 딸이라는 가족 얘기를 버무렸잖아요. 그죠? 되게 보편적인 우정 보면 막 슬플 것 같아. 좀비 딸을 구하기 위해서 아빠가 막 발버둥치는 그런 이야기. 게다가 조정석이라는 되게 확실한 배우, 스타 배우. 네? 작년에도 한번 홈런 쳤죠. 그 스튜어디스 남녀가 뒤바뀌는 그런 이야기. 제목 뭐지? 네? 파일럿. 아 파일럿. 네. 파일럿으로 또 했는데 이거 올여름에 또 나왔어요. 1년 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객들이 이거는 되게 보고 싶다 이런 지점들이 생겼는데 막상 보면 영화가 뭐 잘 만들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대박이 나야 되나 뭐 그런 의문들 살짝 듭니다. 근데 영화는 그렇게 기획 보고 싶어지는 영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리자면 100억 그러면 50억으로 한 편 찍고 네 50개 정도 이렇게 찍는 걸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아무튼 뭐 긴 시간 동안 영화 이렇게 봐주시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 참 제가 만들면서 너무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어요. 배우도 물론 힘들었지만 이거 편집하다 보면 저도 그 물속에 들어가는 그 감정을 계속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수백 번 영화를 봐야 되니까 편집하다 보면 그래서 중간에 참 포기하고 싶었어요.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돈이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제가 거의 다 뭐 만든 뭐 돈이니까 몇 천만 원 그냥 뭐 그렇게 하고 할 수도 있었으나 빨리 다른 영화 찍자 이럴 수도 있었으나 끝까지 제가 견뎠던 이유는 그 유가족분 그 잠수사의 그 부인과 그 자식들에게 이 영화를 좀 제가 꼭 보여주고 포기하더라도 보여주자 일단. 그리고 개봉을 하든 말든 일단 완성해서 그분에게만큼이라도 한번 틀어드리자. 네, 그런 일념으로 제가 그 힘든 시간을 버텼던 것 같고 결국 완성이 돼서
이번 전주영화제에서 5월달에 그 가족분들이 보셨어요. 보시고 저 되게 긴장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까. 근데 보고 뭐 눈물도 당연히 많이 흘리셨는데 그때 딸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생각보다 아빠가 많이 보인다. 물론 아빠가 이분이 더 잘생기셨지만 아빠가 많이 보인다. 그리고 아빠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고 그렇게 고민했는지 이제 좀 자기가 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래도 내가 할 일을 했구나. 이러면서 저 위안이 들었고 뭐 보상이 받은 가장 소중한 느낌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이 영화를 마무리하고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기쁘고 뭐 흥행을 떠나서 진짜 제가 뭐 새로운 형식, 새로운 걸 만들었다. 뭐 이런 것도 물론 뭐 좀 기분이 좀 좋지만 그래도 제가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완성하고 어쨌든 한국 영화의 어떤 한 편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영화 계속 보여줄 수 있잖아요.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 세월호에 대해서 또 거기서 희생하신 여러분들의 그런 용기와 또 그거를 방관했던 또 더 힘들게 했던 국가의 어떤 실책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이 영화 저는 세월호뿐만 아니라 트라우마에 대한 영화를 생각해요. 모든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계속 이런 사회적 비극은 계속 생기잖아요. 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여러 뭐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되게 트라우마들이 있잖아요. 힘든 일, 뭐 가까운 분들이 돌아갈 수도 있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화 조금 더 치유를 해주고 조금 더 위안을 해주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세월호라는 어떤 영화보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비극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어떻게 서로가 위로해줘야 되고 여기도 가장 힘드신 분, 그 유가족 어머니가 안아주시잖아요. 그죠? 네? 솔직히 잠수사보다 그 어머니가 훨씬 힘들잖아요. 자기 자식이 이렇게 됐는데. 근데도 그 잠수사분을 안아주고 포옹해주는, 위안해주는 사람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그런 힘든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 세상의 어떤 어쩔 수 없는 또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일 수도 있고 물론 국가가 이제 앞으로 그런 일 해야죠. 이번 정부에서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더 이상 뭐 굉장히 좀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런 걸 봤을 때 아무튼 뭐 이 영화를 계기로 그런 고민들이 좀 더 많아지고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의 상처와 또 우리 모두 세월호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개개인 모두가 저도 있고 그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떠올리기 싫어지고 힘듭니다. 다 그때 너무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를 계기로 우리 모두 좀 그 트라우마를 서로 치유하고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안아주기 위해서 만드는 영화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많이 가슴 아프셨고 거기에서 힘드셨지만 이제 좀 거기에서 좀 더 치유받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고객사 프로그램 저희 마스터 클래스 이거 방명으로 적어주셔야지 나중에 나중도 조사라든지